얼른 다시 왔습니다. 아까 잘랐던 가지는 이렇게 페트병 잘라가지고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국내 논문이랑 국외 논문이랑 해가지고 한 8개에서 9개 정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농가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공부는 저희가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저희가 한 공부의 내용을 영상으로 받아보시고 그걸 적용을 할지 말지 그냥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과수원에서 월동이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제 이 끝에 있는 정화가 발화를 할 것이고 발화했을 때에 꽃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화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꽃눈이면은 꽃이 이렇게 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이파리만 삐쭉삐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영양학적으로 서리 피해를 안 보게 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꽃대를 길게 만든다거나 초기에 잎의 수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뿌려줘야 된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꽃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던 거니까 이럴 때에 인공수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인공수분이라고 해가지고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공수분, 인공수정 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돈 벌려면 인공수분은 꼭 해라, 이거 석송자랑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겠죠. 인공수분 하는 방법, 주의사항, 뭐 필요한 도구, 요거 참 좋은 기구입니다. 이거 이제 커튼 스왑이라고 해서 면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이 방식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방식으로 수정을 시키는 것만이 인정돼요. 뭐가 인정되냐? 효과가 인정된다고요. 단 그거 하는 방식도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방식처럼 꽃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걸로 한번 쿡 찍고 간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 방식 아니에요.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4시간 간격으로 3번을 5번씩 찍어야지 씨앗의 개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고 하는 방식이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단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농가들에게 꽃가루를 인공수분한다라고 하면 러브터치나 뭐 스피드 건이나 이렇게 뿌리는 거요, 이런 거라든지 꽃가루나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이 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뭐 한 7만원 8만원 주고 사야 될 것들을 뭐 한 3만원 4만원 주고 살 수 있으니 좋은 사업이고, 별로 뭐 딱히 반대할 만한 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쓸모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꽃가루 수입하는 업자라든지 뭐 다른 기술센터나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 뭐 너가 그렇게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이걸 잘 팔고 있고, 꽃가루 업자는 뭐 그렇게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들어가겠죠.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논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인공수분 시, 인공수분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벌이나 뭐 바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람을 이용하든 뭐 손을 이용하든 면봉을 이용하든 인공적으로 했을 때에 이 효과가 있냐 없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중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등에 짊어지는 배부식 분무기 있잖아요. 뭐 전동식이든 뭐든 거기에다가 물을 20리터를 받고 여기에다가 꽃가루를 160g을 넣어볼까? 뭐 한 60g 넣어볼까? 30g? 10g?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꽃이 피었을 때 약치듯이 뿌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라는 거의 결과 표지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우느냐? 오늘의 강의 시간은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 거는 뭐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이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코튼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면봉 끝에 막 이렇게 털북숭이 같은 거 있는 거. 러브터치는 아시죠? 막 끝에 타조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 기다란 이렇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 펄룬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통에다가 등에 하는 이 통에다가 해서 배부식 분무기 북북하는 전동식을 쓰시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꽃가루를 이만큼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리터에 몇 g을 넣겠느냐 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게 과일의 무게고요. 이게 종횡비니까는 과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씨앗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경도, 이거 당도, 산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 영어로 같은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처리별로 효과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면봉을 이용하든 러브터치를 하든 160g을 뭐 물에 넣어서 뿌리든 몇 g을 넣어서 뿌리든지 간에 산도 차이 없다. 당도 차이 없어. 경도 차이 없어. 씨앗의 개수랑 얘는 차이가 있네. 그러면 일단 뭐 과형. 자, 선생님들 인공수분을 하면 일단 왜 해요?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수분을 하는 이유는 결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가지 품종을 심었거나 혹은 꽃사과가 전혀 없거나 설이나 냉해에 상습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결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품질을 위해서요. 이 고품질이라는 건 씨앗의 개수가 많아지면 과형도 이뻐지고 과중도 무거울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공적으로 나는 수분을 더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씨앗의 개수에서 그럼 차이가 있느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씨앗의 개수가 6개예요. 뭔가를 깔짝댔더니 씨앗의 개수가 2개, 3개, 4개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리면 씨앗의 개수는 줄어든다 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의 해석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차이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죠. 왜? 나머지는 전부 다 AAA 전부 다 똑같잖아요. 이 문자가. 그럼 얘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단지 씨앗의 개수는 얘와 요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면봉 쓰니까는 씨앗의 개수가 그나마 가장 많았고요. 물에 섞어서 뿌리는 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럼 과중이 무거워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B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0에서 30g을 넣었을 때 과일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서 60에서 65g에서 160g을 넣었더니 야,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효과에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인공수분을 방식을 면봉을 이용하든 러브터치를 하든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리든 씨앗의 개수나 경도, 당도, 산도, 과일의 종횡비, 과형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이는 뭐에서 나타났느냐? 과실의 무게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것마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오고 면봉으로 한 거나 러브터치로 한 거나 아무것도 안 한 거나 과일의 크기는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꽃가루를 하시는 강인규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해서 나온 논문인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꽃가루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뭐라고 그럴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거를 따라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방식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4시에 면봉 이거를 이용해서 한 꽃을 5번 찍고 그 다음에도 5번 찍고 오후 4시에도 가서 5번을 찍어야, 그러니까 한 꽃을 15번을 하루 안에 찍어야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씨앗의 개수가 3개 늘어난대요.
씨가 7개 생길 게 10개 정도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해봤더니 뭐 별 차이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다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외국 논문들을 몇 개를 좀 보면서 일단 하죠. 일단 외국에서 사과를 인공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이 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그냥 곤충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꽃사과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후지 사과 같은 경우에 S1, S9이라는 유전자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다르게 뭐 S23에 S49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가 1, 9인데 3, 7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정이 되게끔 아주 그냥 만능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실험의 결과가 놀라운데요. 유의한 차이는 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봤더니 뭐 2015년에는 잘 되는데 2016년에는 또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네도 해보니까 이게 뭐 기후 조건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논문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런 식으로 논문을 낸다는 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뷰 논문이 나오는 게 과수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곤충들이 활동을 해서 여기서 곤충은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요. 뭐 나비도 괜찮은 거고 당연히 벌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리고 선생님들 싫어하시는 뭐 각닭이라든지 풍뎅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배도 인공수분을 해요. 그래서 배 관련된 것도 2개만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꽃가루를 어떻게 저장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영하 20도에서 저장을 했다가 해동시켜 가지고 발화력 측정을 해서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온 4도씨 정도에서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발화율도 떨어지니까 반드시 냉동한 영하 20도 정도로 해서 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로 인공수분을 하는데요. 인공수분을 할 때 여기 보면 원항도 있고 뭐 각종 품종들이 있어요. 이거 뭐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에 품종이 달라지면 이게 뭐 크게 하면 좀 보이시려나? 이게 논문이요. 글자가 원래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도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원항이나 추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요. 과실의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느냐? 이 뒤에가 똑같으면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 저 꽃가루 뭐 이렇게 크게 이용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큰 그게 없으니까 가격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벌들이 얘들이 이제 그 꽃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눈으로 보고 하냐 아니면 향기를 맡아가지고 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꽃들, 그 다음에 액화에서 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향기 물질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한번 살짝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벌이 어떻게 꽃을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누군가가 방문을 했던 거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도 흥미롭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건데요. 투명한 통에다가 얘는 하나는 이제 암실 처리를 한 거잖아요. 정말로 사과 꽃을 집어넣어요. 그럼 향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향기도 나타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얘는 향기가 나올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뚫려 있지가 않고. 그래서 벌이 그러면 야 눈만으로도 가는 거면 당연히 일로도 가겠지.
아니야, 향기가 꼭 있어야 돼. 그럼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 밑창에다가 향기가 나는 진짜 꽃을 숨겨놓고 여기에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해보자. 여길로도 오나. 만약에 여기에 벌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시각적인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향기만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까맣게 처리를 한 게 이거예요. 보이지는 않게끔 하고 얘는 이제 시각은 안 보이게끔 하고 향기만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떨 것 같아요? 벌 눈이 많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고 오는 거냐? 향기를 맡고 오는 거냐? 벌코 봤어요? 벌코? 결론은 두 가지를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향기와 시각적인 거를 같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런 거를 왜 연구하냐고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인규 교수님이 실험하신 거에서 그 현타객이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꽃가루, 폴런 서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물통을 조그만 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혹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꽃가루를 해도 되고 드론은 밑으로 바람을 뿜어내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꽃가루 섞은 물을 뿌려서 인공 수분을 시킨다라는 건데요. 사과가 꽃잎이 뭐 이렇게 땅 쪽을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인공 수분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사과가 어렸을 때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꽃이 피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공 수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 교수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별로 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른 장점은 있죠. 휙 하고 지나갔다 오고 이쪽으로 갔다 휙 하고 오고 뭐 해서 어디서 지원을 해줘서 하면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믿지면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본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해서 만약에 확실히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논문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저 누가 뿌려준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고요? 감을 먹어요. 떫은 감을. 그럼 입안이 텁텁하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제대로 맛이 느껴져요? 이 암술의 이 끝에는 끈적끈적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적으로도 붙고 끈적거리는 거에 물리적으로도 숯꽃가루가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뭔가 액체를 뿌려가지고 여기가 코팅이 되거나 이 주두가 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인공 수분이 잘 안 되게 돼요. 수분이 안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수정도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 스스로 깨끗한 상태로 놔두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빨리 건조가 되면 안 되는 판국인데 물을 뿌려 놓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액체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수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사과에서는 일단 이런 논문을 외국에서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짓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인공수분 시키기 힘드니까 이게 뭐 저도 뭔 과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뿌려본 거예요. 액체로 해가지고 뿌려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실험 결과는 매우 재밌어요. 이제 사과가 꽃이 피어요. 그럼 꽃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암술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수술이 주변에 한 25개에서 30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암술을 한 개만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꽃을 암술 1개 있는 놈,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형과율은 어떠냐? 야, 이게 직경이 좀 차이가 있어 없어? 높이는 좀 어때요?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암술이 많이 있어야 5개 다 있어야 씨앗도 많고 사과도 잘 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 그럼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왜 실험을 했어?
왜 실험을 했냐고요? 이런 거예요. 냉해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만약에 사과꽃이 암술이 1개만 남았어. 이게 수정이 돼봐야 씨앗이 2개밖에 안 남잖아. 그럼 씨앗 2개를 가지고 큰 것들도 길이나 직경이나 그래서 정형과율 같은 것들이 괜찮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냉해를 봤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찌지하더라도 수정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냉해가 오고 그러면 뭐 인공수분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래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애가 잘 안 들었으면 그 난자를 받아서 체외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착상을 시켜가지고 키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쉬운데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때려 부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병을 시키거나 나무에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착색을 유도한다거나 씨앗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공 수분을 시킨다거나 이게 인공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인공 수분을 한다고 해서 종자 숫자가 뭐 6개 생길 게 9개로 늘어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 6.5개 생길 게 7개나 7.5개 정도 생길까 말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그럼 올해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꽃가루를 사업이 있으셔가지고 뭐 장목반이든 센터든 뭐 어떻게든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인공수분을 시키시고 나중에 이렇게 잘라보세요. 잘라가지고 씨앗이 잘 여물어 있나. 아주 어렸을 때에도 씨앗은 있어요. 가짜 씨앗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 여무른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항상 해보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실험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 한 줄로 쭈르륵 처리를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하실 때 뭐를 하셔야 되느냐? 이런 양파망을 씌워야 돼요.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항상 열어놓으면 내가 인공수분을 하고 꽃가루를 하고 얘는 이거예요. 꽃가루를 썼어요. 얘는 꽃가루를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망을 씌워놔야 돼요. 근데 꽃이 피기 전에 왜? 꽃이 막 필락말락 할 때도 벌이 와서 비집고 들어가서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꽃 피기 한참 전에 아예 이렇게 녹색일 때에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거는 씌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인데요. 인공수분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전체에 꽃사과가 한 개도 없고 그냥 한 품종으로 몰빵해서 심어놨는데 그게 후지 쪽이야. 착색계든 조숙계든. 그러면 인공수분 작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또 냉해 피해를 계속해서 매년 보신다거나 그러면 하는 게 마음적으로도 편안해요. 실질적으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꽃사과가 있거나 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공수분이라는 작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결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강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올해 꽃가루가 나오면 과수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은 인공수분을 하고 이쪽은 안 하고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비교가 되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래서 망사를 씌우시고 한 나무에서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를 두시면서 실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꽃가루 업자도 싫어할 내용이고 그런 영상을 만드신 분들도 싫어하실 만한 내용인데 인공수분에서 뭐 돈 버는 법,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법 뭐 이런데요. 과학이라는 건 누군가가 뭐 3살짜리도 이런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단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검증받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분들은 내용이 마음에 쓸 수도 있으나 일단 지금까지는 과학이 알아낸 바로 의하면 사람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수분을 하는 거는 커다란 효과가 없고 자그마한 효과 정도인데 그게 돈 들인 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느냐? 결론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들이 올해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 나무 저 나무에다가 양파망으로 씌워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이제 2월달도 끝나갑니다. 3월달 되면은 또 활기차게 농사 지으면서 저희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